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도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고용, 세제 혜택은 물론 직접 지원까지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았을 때 맞벌이 부부가 최대 합산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출산 후 90일 안에 한 번만 끊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것도 120일로 기간이 길어지고 분할 가능 횟수도 3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1년 동안 단축할 수 있게 한 자녀의 나이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를 둔 경우에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2배로 곱해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이번 달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들은 현금 등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상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약 590만 원 이하에서 708만 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5.1%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반등 기조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격적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태어난 부영그룹은 지난해는 평균보다 5명이 늘어 총 28명이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98억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둘, 셋. 조이고! 괄약근에 힘을 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다가 논란을 빚은 서울시 의원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용호 서울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 웰니스 어워즈에서 댄스와 체조를 합친 이른바 국민 댄조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3월 김 의원은 으라차차 출생장려 국민댄스 서울시 캠페인 행사에서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본회의에서도 이 운동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관상 수상 소식을 두고 누리꾼들은 괄약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냐 시대착오적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 연구원 원장인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 김영철 원장이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성 징병제가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그렇죠.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이제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면 전우애가 생겨 결혼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그렇죠.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좋고 네. 또 유사 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직속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었고 2년 전 12대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야당은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거나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임명권자인 국방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김 원장은 SBS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원장이 된 건 정상적으로 지원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 그리고 OECD 국가 꼴찌 수준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육아 장려를 위한 각종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여전히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원래 일하던 사무실 책상을 빼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하려고 하자 대표가 이렇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임신, 출산, 육아 갑질 관련 제보는 4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발령 조치, 그리고 단축 근무 등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다수 직장인들이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해당 단체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해소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 임금제와 같은 이른바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어야 육아 관련 제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노동자가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지시에 따라 뒤늦게 조치만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금의 노동행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있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이 산모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손 이렇게 해볼까요? 전국 각지에서 온 산모들로 12개 병상이 다 찼고 다른 고위험 산모 19명은 일반 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새벽 3시, 새벽 6시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고 하지만 내년에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로 일하겠다는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176개 수련병원은 지난 9일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188명을 모집했습니다. 마감 결과 이 병원 아닌 다른 서울의 대학병원에 딱 한 명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많은 야간 당직, 응급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본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 패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첨예한 의정 대치 속에 모든 과가 미달이긴 한데 필수과와 인기과는 사정이 특히 많이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52명 모집에 42명 지원, 성형외과는 73명에 18명으로 그래도 20%대 지원율입니다. 하지만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65명에 2명, 소아청소년과는 206명에 5명뿐입니다. 그마저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자 5명 가운데 4명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몰렸습니다. 근데 사성이나 지원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구속된다는 얘기도 있지, 출산율이 적고 이런 거 다 알았지만 내가 환자 적게 봐도 수입이 되냐, 그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정 갈등이 속절없이 해를 넘길 전망인 가운데 이대로면 특정 연도에 필수 과목 전문의 배출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